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짜투리 사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것도 회원역이에요. 제가 고3 때 남대문 시장 가는 게 취미였거든요. 저는,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어릴 때 미술을 배워가지고, 그 회원역에 보면은 알파몽구라고 있어요. 요새는 인터넷몰이 발달을 해가지고 미술 도구도 인터넷으로 많이 사서 거기가 많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알파몽구가 그때 제가 고3 때만 해도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대학생들, 미대생들, 뭐 디자인하는 사람들, 뭐 화가들 다 거기 와서 샀으니까. 그러다 보니 회원역을 자주 갔는데, 근데 남대문 시장을 그날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요새 말로 하면 낭창거린다고 해야 되죠. 낭창낭창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네. 공부할 시간에 그러고 돌아다닌 거죠. 심심하니까 이거저거 구경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앞에 호객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시장에서 호객하는 분이 많았는데 제가 19살 때가 2003년도거든요. 네. 근데 그때 남대문 시장 가면은 호객하는 분들이 막 일본어도 하고 막 중국어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인파 사이를 비집고 여고생이었던 제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호객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열심히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알 수 없는 말로 막 열심히 호객 행위를 하다가 여기서 잠깐 들으셔야 되는 게 그 호객하는 사람을 보다가 제 눈이 아주머니 두 분이 걸어오시고 계신데 이렇게 잡담을 하시면서 걸어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이거는 머리로 이마로 봤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이마로 본 거예요. 이마로 봤는데 한 아주머니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른 한 아주머니는 어깨에 어떤 소복 입은 여자가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서 이게 있었어요? 아니요, 앉아서 무등 타는 것처럼 네. 이렇게 앉은 소복 입은 여자가 무등 타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 큰 성인의 어깨에 또 다 큰 성인의 모습을 한 귀신이 무등을 타고 앉아 있는 모습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사탕 먹으면서 열심히 놀다가 어라 이러면서 저기 뭐지 이러면서 뭔가 소름이 끼치네 이러면서 뭐 눈으로 보인 게 아니지만 소름이 끼치네 이러면서 막 이러고 벽에 뭐지 이러고 점점점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 호객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말을 또 시작하면서 그 아주머니들을 붙잡았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데 그 전말은 사람들 말이 막 섞여서 들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호객하는 사람이 뒤에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 어깨에 귀신이 앉아있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호객하던 사람이 남자분이셨는데 지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붙잡고 한다는 소리가 혹시 따님이 돌아가셨냐 이런 말을 걸었는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지금 십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 광경이 뭐냐면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가방을 패대기 치면서 아이고 하고 막 곡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장 한복판에서요? 네. 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제 심정은 그때 어땠냐면은 그냥 황당하니까 점점점 뭐였지 이 상황은 이러면서 아까 이야기 흐름상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네.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러고 나서 네. 따님이 지금 어깨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네네. 근데 제가 그 말을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걸 봤다는 거를.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께서도 그냥 냅다 듣고 나서 가방 패대기 치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본인도 좀 인지를 하거나 비슷한 뭐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그 드네요. 뭔가 본인이 보지 못하더라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맞죠? 그 가방까지 패대기 치면서 하는 액션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딸을 가슴에 묻은 거는 슬픈 일이라도. 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그 아줌마도 지금 어디서 뭐 무당집을 갔든 아니면 주변에 그런 비슷한 분이 있든 누구한테든 그런 네.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한 게 아닐까.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14살 때로 돌아가요. 네네. 15살 땐가?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학교를 가면은 돌아가면서 등교를 하면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당번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 돌아오는 당번 시기가 되면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물걸레를 들고 물걸레를 빨아가지고 그 4층으로 올라가서 상투를 닦았어야 됐어요. 네. 근데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3층까지는 교실인데 4층부터는 교실이 아니에요. 약간 다목적실 같은 것들이 몰려 있는. 네, 도서실, 그리고 과학실 뭐 이런 거 있는 층이었는데, 네. 그래서 아침에 그 층은 정막강산이었는데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날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면서 물걸레를 빨아가지고 얼른 청소를 하러 가라는 애들의 말을 듣고 가방 내려놓자마자 물걸레를 빨아가지고 하나 들고 이렇게 4층으로 올라가서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청소하기로 되어 있는 애가 먼저 올라가서 그 창틀을 열심히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단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상한 줄 몰랐는데, 네.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을 때부터 좀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단 다 올라왔으니까 고개를 돌리면 바로 이제 그 음악실인지 미술실인지 있었어요. 거기 창틀을 안에 들어가서 닦는 게 아니라 밖에 복도 쪽에서 닦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창틀을 먼저 닦고 있던 애가 굉장히 엉거주춤한 자세로 열심히 창틀을 닦고 있는데 표정이 제가 오자마자 뭔가 반기는 듯 하면서 울상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여자애가 훨씬 대단해요, 저보다. 왜 대단하냐면 창틀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4층에 그 전체에 울음소리가 막 꺼이꺼이 우는 것도 아니고 막 흐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흐느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소리가 들리는데 전체에 이렇게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는 정말 자세가 엉거주춤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허리를 숙이고 음. 상투를 닦으면서, 근데 서 있긴 서 있죠. 그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닦고 있는데 표정도 막 배가 올라가니까 막 반기는 듯 하면서 막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막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둘이 별로 친하지도 않았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저기서 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확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걸레를 들고 교복 입은 여자애 둘이서 4층을 천천히 걸어서 쭉 통과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여기 사람 있나 저기 사람 있나 이렇게 살피면서, 근데 다 자물쇠로 잠겨있고 앞뒷문 다 잠겨있고 사람 인기척은 하나도 없는데 4층 전체의 울음소리는 들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중간 넘어가지고 한 4분의 3 지점 넘어가지고 왔을 때도 사람이 안 보이고 그쪽에 계단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그 계단에도 인기척이 없는 걸 알고 나서 냅다 뛰어가지고 둘이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 4층에는 기존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그 4층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원래부터 돌고 있었어요. 네. 이유는 모르겠고 예전에 어떤 여자애가 화장실에 의자를 갖다 놓고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 이런 소문이 도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귀신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돌곤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엉거주춤한 자세라고 해가지고
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야기랑 별개로 제가 들으면서 아 이런 얘기인가 하는 추측이었는데 네. 친구가 청소를 하는 와중에 뭔가 귀신 네. 같은 게 친구의 등에 엉겨 붙었는데 친구도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네. 창문은 닦아야겠고 빨리 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귀신이 막 예를 들어 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뭐 귓속말 했다던가 아니면 헐, 그 너무 무서운데요, 예. 그거는? 그래서 자세가 엉거주춤하다 하니까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처럼 자세가 엉거주춤한데 이렇게 창틀을 닦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은설마님께서 등장을 했을 때 네. 드디어 이제 사람이 왔구나 하면서 네. 반가워했지 않았나. 근데 그 추측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전 이 추측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은설마님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5살 정도 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충 그 배경들이 비슷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는 게. 근데 요즘은 좀 다르긴 한데 요즘은 뭐 기사가 안 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애들 수능 조금 못 본다고 해서 막 뛰어내리고 죽고 이런 사람 없었어도 많이 줄었잖아요. 확실히. 애들도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수능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애들 뭐 뛰어내리는 거 뭐 숱하게 기사가 나왔고 심지어 이은설마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겪을 때 제가 초등학교 막 이때만 해도 애들이 무슨 그랬잖아요. 되게 혼돈의 시기였잖아요. 자기가 응원하는 그렇죠. 가수가 무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그게 마음 아프다고 여중생들 막 자살하는 일도 흔했고 네. 고작 내신 시험일 뿐인데 학교 등수 시험 못 봤다고 진짜로 애들 막 목숨 끊는 경우도 심심찮게 기사 나고 했잖아요. 그렇죠. 뉴스로 안 예, 나온 게 더 많죠. 예,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괜히 못 봤다고 막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막 충동적으로 생각했을 만한 그런 사건도 많았을 시기라 그랬을 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그게 네. 그러면 등교 후인 거죠? 막 등교했을 때. 막 등교했을 때 그 수업 전에 청소당번이 물걸레질 하는 게 있었어요. 타이밍도 웃겨. 이게 방과 후면 네. 뭐 혹여 뭐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고백했다 차여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한테 혼나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시험을 잘못 봐서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아침부터 울음소리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